다녀보다 BNF라는 유럽식 시스템 창호를 이제 자재를 수입해서 제작해서 이제 납품하는 업체 제작 팀장으로 있는 박희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은 이렇게 86mm, 70mm 그리고 이제 이 두 제품군이 있는데요. 86mm, 70mm라고 하는 창의 내부와 외부 그 사이의 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많이 이제 보급되어 있는 PVC 창 같은 경우에는 130여 mm, 그러니까 두꺼운 창이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창이라든지 이중 슬라이드 창이라든지 단창으로 되는 슬라이드 창을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는 86mm 단창, 70mm 단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86mm 제품 자체를 국내 자재랑 조금 이제 연계를 해서 회사 자체 내에서 현관문을 좀 개발을 해서 하티스라는 독립된 브랜드로 또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86mm 제품의 단면 모습인데요. 뭐 간단히 보시면은 강화 플라스틱이 일단 뼈의 구조처럼 이렇게 다공질, 다중 격실을 띄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격실이랑 이런 격실 구조랑 그 다음에 이 가스켓, 고무로 되어 있는 가스켓, 그 다음에 이 삼중 유리, 로이프팅된 삼중 유리, 그리고 안에 아르곤가스가 충전된 이런 삼중 유리가 이 창문과 유리 사이에 이제 열이 전도가 되는 취약 부분이 이 사이를 단열 감봉을 씀으로 인해서 이제 고성능, 고효율 창호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1등급 성적을 받았고요. 뭐 단열 성능이라든지 기민 성능이라든지 모두 다 1등급에 준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열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를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가장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앞에는 이제 오래된 목재 창틀, 기존 창틀이 설치되어 있던 집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저희 제품으로 교체한 뒤에 열화상 카메라를 찍은 겁니다. 이 붉은색 부분은 내부의 열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창호를 교체하고 나서 그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확실히 개선된 걸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단창이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잠깐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창호는 벽을 대신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외부를 보는 그런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주간에 낮에 밖에 있는 태양광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내부를 덮이는 역할도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왔던 열이 밤중에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벽을 대신해서 그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집의 단열에 대한 인식률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재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벽은 단열성이 굉장히 높아진 데 반해서 창에 대한 인식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벽에 비해서 집을 봤을 때 열이 새 나가는 거를 벽을 한 35%, 창을 20% 정도로 보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벽이 더 많이 새네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면적 대비 새는 거를 봤을 때 집에 들어가는 창호 면적이 25%, 집에 들어가는 벽에 준 그 면적 대비 30%면은 차이가 새는 열이 어마어마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벽이 단열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인 창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되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내부의 공기 온도가 찬 것으로 이제 습기가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벽이 단열성이 좋아서 내부의 열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다면 창문은 차갑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습기를 머금은 그 공기들이 창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창의 차가운 부분에 그 공기가 닿고 그게 하강해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집 안에 대류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창은 닫혀 있는데 안에서는 찬바람을 느끼는 그런 우풍 현상도 발생이 되고요. 문제는 내부 습도가 찬 벽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머금고 있던 습도를 그 표면적에다 뱉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 자체 혹은 창과 건물 건물 이음새 그쪽에 가장 취약한 부분에 결로를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일반 이제 창호랑 저희 창호랑 같이 해서 이제 단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자료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슬라이딩 창호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창호는 내부 격실이 하나 혹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보강제로 해서 강도를 좀 이제 보강해주는 보강제가 있고요. 그리고 창호 자체가 조금 얇기 때문에 페어유리나 아니면 단유리가 단판 유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국내 슬라이딩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 열을 바깥으로 뺏기지 않게 지연시켜주는 챔버가 격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이제 5겹으로 많게는 5겹, 뭐 한 겹짜리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을 바깥으로 나가는 걸 지연시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스 챔버라고 해서 이제 그 켜가 6개 켜가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찬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쪽 표면이 12.7도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호의 단열성 말고 기밀성은 또 왜 필요한가라고 이제 준비한 내용인데요. 물론 창 자체가 단열이 좋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의 열을 많이 안 뺏기는 부분은 안 뺏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창 자체가 밀실하지 못하면 우풍이 발생이 되는데 우풍을 통해서 내부열이나 외부열이 이제 빠지게 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열이 빠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표면이 주변이 냉각이 되게 되고 냉각이 되면 결국엔 그쪽으로 습도가 몰리게 되니까 그쪽에서 이제 결로 및 곰팡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반 창호의 기밀을 잡는 방식에는 이제 모헤어라고 하는 그런 작은 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헤어라는 기밀 자재가 창호 주변에 이제 레일과 만나는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알려져 있는 시스템 창호들은 이제 하부에는 이제 가스켓,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가스켓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일 부분은 모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이 닫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맞닿아 있어서 이제 기밀을 잡는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모헤어라는 것이 슬라이딩을 계속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닳게 됩니다. 이게 한 6개월, 한 1년 정도 되면 많이 삭아서 분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기관지에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유럽식, 아니 저희 창호뿐만 아니라 유럽식으로 되어 있는 창호들은 창호 둘레에 이제 가스켓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에 있는 하드웨어가 압착이 되면서 압력밥솥 뚜껑이나 보온병에 있는 그런 식의 고무 링이 꽉 압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일반 창호는 창호의 잠금장치, 고정구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구를 이렇게 밀게 되면 좀 더 옆으로 밀려지게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누르는 정도가 이제 기밀을 좀 더 잡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국내 시스템 창호, 슬라이딩 창호 같은 경우에는 LS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호차가 그 샤시를 위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을 했다가 손잡이를 내리게 되면 호차가 이제 가라앉게 되면서 샤시 자중이 아래로 꾹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주로 고무 가스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미 자세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김이 잡혀지게 되고, 근데 문제는 슬라이딩 창호의 가장 취약한 점이 샤시와 샤시가 만나는 부분, 그리고 레일과 샤시가 만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슬라이딩 작동에 의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독일식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에 이제 둥근 캠이라고 해가지고 걸쇠가 있고, 그 다음에 샤시와 프레임 쪽에 그게 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핸들을 돌리게 되면 꽉 압착이 돼서 그 고무를 꽉 누르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밀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00파스칼 그리고 50파스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풍압을 밀어내면 그 풍압이 어느 정도 바깥으로 새느냐를 하는데, 유럽 기준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10배 정도 성능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게 되면 그 태풍이 바람이 안으로 새지 않는다는 거죠. 창호가 기밀해지면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방음입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50dB를 깎을 수 있다고 이제 저희 스펙에 나와 있는데, 50dB라면은 밖에서 이제 차량용 소음기 같은 것들이 내부에서는 그냥 일반 생활 대화 정도의 그런 식으로 소음이 차감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창호들은 이제 고단열과 고기밀, 이것이 좋은 창호의 조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좋은 제품이다 하더라도 좋은 시공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창호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공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창호 시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서 인증한 혹은 권유하는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고요. 시공 전문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창호, 시스템 창호 3중유리를 쓰기 때문에 1회배당 유리 무게가 40kg 정도 나갑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버티려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철물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 그런 이제 부분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까지도 매뉴얼대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엔 창과 구조 사이의 틈을 어떻게 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단열 폼이라든지 기밀 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 시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열 폼도 연질 폼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질 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적긴 한데, 연질 폼이라는 게 창호의 수축 팽창률과 구조체의 수축 팽창률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쓰는 경질 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폼의 효과를 발휘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수축 팽창률 때문에 크랙이 가게 되거든요. 단열재는 크랙이 가게 되면 그 속에 수분이 몰리게 되고, 수분이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단열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연질폼은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질폼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천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독일식 자료들은 독일 본사에서 직접 저희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이제 본사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재 보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작업 매뉴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원들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년 저희가 심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공팀도 저희가 전문 시공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출고가 됐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